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연구실 한기원입니다. 저는 오늘 해양바이오 산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 개요,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 현황 및 문제점, 해양바이오 기술 수준 및 산업 전망, 해양바이오 산업 정책 방향의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바이오 산업 개요입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바이오 자원과 해양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 제공하는 산업으로 적용되는 해양생명공학의 수준 및 활용도에 따라서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은 해양바이오 자원, 해양바이오 식품, 의학, 화학, 에너지, 연구개발 및 서비스 등의 분야로 일반적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후에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의 주요 현안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해양바이오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고부가 가치 해양바이오 산업 분야의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 세 번째로는 국가 R&D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다 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해양바이오 국가 R&D 사업에서 기업의 비중이 작고 수행 주체 간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현안으로는 전문 인력, 원료 물질 등을 확보하는 인프라의 측면의 부족과 정부 규제와 관련된 제도적 난관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으로는 광의의 해양바이오 산업과 협의의 해양바이오 산업을 구분해서 각각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전략적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내 해양바이오 산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현안으로 정리를 했던 해양바이오 기업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주관해서 수행을 했던 2019년 기준 해양바이오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해양바이오 분야의 총 매출액은 6,153억 원에 달하나 이는 해당 기업체들의 전체 매출액 중에 불과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해양바이오 부문이 해당 기업체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적거나 혹은 해양바이오 기업들의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해양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연구개발비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특히 각 분야들 중에서 가장 R&D 투자가 컸던 의학 분야에 있어서 해양바이오 분야의 비중은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고부가가치 해양바이오 산업 분야의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바이오 산업의 각 세부 분야들마다 첨단 분야가 있고 첨단 제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분야라고 할 때는 주로 의학 분야와 에너지 분야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의학 분야의 기업체 수는 식품 분야와 화학 분야를 뒤이은 세 번째로 적지 않은 수의 기업들이 국내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의학 분야에서 해양 바이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는 기업체의 숫자 자체도 작은 것을 볼 수 있어서 해양 바이오 에너지 분야는 아직까지 산업화가 미처 덜 된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학이나 에너지 같은 분야는 장기간에 걸쳐서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분야고요. 그에 비해서 실패 확률이 매우 높고 또 성공하더라도 또 당시 시장 전망이 어떨지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분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분야들은 시설 투자도 많이 들고 또 의학 같은 경우에 임상에도 많은 기관과 노력이 소요가 되는 등 미래 전망이 상당히 불확실한 그런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가 R&D 투자 규모가 해양 바이오 부문이 상대적으로 작다라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3년간 해양 바이오 부문의 국가 R&D 예산 투자 규모는 총 2,38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연평균 증가율이 13.4%에 달해서 다른 정부 R&D 분야에 비해서 현격히 높은 증가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절대적인 규모에 있어서는 타 부처의 바이오 분야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 규모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두 개의 그림을 보시면 세부 분야별 투자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해양 바이오 분야에 대한 R&D 투자 중에 절반 가까운 금액이 자원 분야에 투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오른쪽 그래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의약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다가 갑자기 꺾인 이후에 또 최근 들어 다시 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해양 매출 규모에 있어서 가장 지금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는 해양 바이오 식품의 경우에는 중간에 R&D 투자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전략적인 지원 방향이라든지 정책 같은 게 부재했던 그런 반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해양 바이오 국가 R&D 사업에서 기업의 비중이 작고 수행 주체 간의 역할 분담이 불명확하다는 점인데요. 해양 바이오 R&D가 산업화로 잘 연계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정부 출연금이나 세부 과제 수에 있어서 기업의 비중은 불과 6%, 또 14% 정도에 불과하고, 이 그래프는 또한 기업이 수행한 R&D 과제의 과제당 연구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규모 자체가 아직까지 작은 수준이긴 하지만 회색으로 표시된 기업의 R&D 비중이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서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기초, 응용, 개발, 연구 단계별로 각 수행 주체들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 정부 출연 연구소가 기초 연구에 좀 더 치중을 했고, 기업 같은 경우는 기초나 응용보다 개발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경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연구개발 수행 주체들 간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진다면 산업화를 조금 더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전문 인력이나 원료 물질 같은 인프라 확보의 어려움, 그리고 정부 규제와 관련된 제도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해양 바이오 산업 실태 조사 결과 해양 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의 25.6%가 서울에, 또 17.6%가 경기에 소지하고 있어서 절반 가까운 비율이 수도권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지방에서 해양 바이오 기업을 운영하기가 어렵고 또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또한 기업들이 토로하는 어려움 중에는 해조류와 같은 원료 물질들이 적정 가격에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게 어렵다는 점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임상과 같은 정부 규제에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양 바이오 기술 수준과 산업 전망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R&D 성과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해양 바이오 부문의 과학기술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국내에서 나온 SCI 논문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을 보면 총 958편입니다. 1억 원당 평균 0.47편이 나온 것으로 타 부처 R&D나 다른 분야 R&D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우수한 실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허 성과에 있어서도 국내에서 290건 정도가 등록이 됐고, 해외에서 66건 정도가 등록이 되고, 또 다수의 국내외 특허 출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적들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해양 바이오 분야의 기술력, 과학기술 수준은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양 바이오 산업 전망입니다. 일반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해양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시장 규모는 지금까지 꾸준히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약 42억 8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2030년에는 약 80.5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높은 과학기술력을 가진 국내 해양 바이오 산업에 대한 적절한 투자가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 바이오 산업의 정책 방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대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투트랙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각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상 산업 분야는 일반 해양 바이오 산업의 경우 기능성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이 주류가 되는 광의의 해양 바이오 산업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의약, 에너지, 첨단 산업 소재 등이 주류가 되는 협의의 해양 바이오 산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의 주체, 또 기업 지원의 주체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해양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델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자체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기업 등 민간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우에는 정부 중심의 높은 리스크 분야에 대해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국가 R&D 투자 방향을 살펴보면요. 먼저 일반 해양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단기 또는 중기 어떤 그 기간을 두고서 다수의 적정 규모 국가 R&D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우에는 소수의 대규모 국가 R&D 사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 해양 바이오 기술 연구 개발의 주체를 보면은요. 일반 해양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기업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기업의 연구, 기획, 역량 제고를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우에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대학과 출연 연구소 등의 높은 기술력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산업 주체, 즉 기업의 소재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반 해양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연안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클러스터화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우에는 기존 연구 인프라 활용에 유리한 위치, 즉 대도시 등의 위치가 적절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성공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점차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지원, 기업 역량 강화 부문을 살펴보면요. 일반 해양 바이오 산업의 경우에는 해양 바이오의 성격과 제품 특성에 따른 규제 현실화를 정부가 추진할 필요가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업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의 경우에는 국제 규제에 대응할 수 있고, 또 중장기적인 시장성 예측을 지원할 수 있으면 적절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상용화 단계의 시설 투자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에 참고한 참고 문헌들이고요. 이것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